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오디오 볼륨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이렇게 부금 비트에 맞춰 화면을 두둠칫 움직여주는 모션 이펙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모션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순간적으로 확대, 축소, 그리고 적절하게 살짝 회전을 섞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의 모션 블러로 느낌을 더해주는 정도? 그리고 나서 이걸 비트에 맞춰주는 요령을 저와 함께 익혀보시면 끝! 간단히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느낌은 제법 강력하니까요. 같이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먼저 모션입니다. 우선 순간적인 확대 축소인데요, 예전에 모션 프리셋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쉬울 거예요. 아직 모션 이펙트 프리셋 영상을 보지 않았거나 아직도 아무 조건 없이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모션 프리셋을 다운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꼭 패밀리 라이프 채널의 모든 모션 프리셋 영상들을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스케일 조정을 해줄 건데요, 스케일 조정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 모션에 있는 스케일 항목을 조정해줘도 되지만 4K 영상을 1080p 시퀀스에서 편집하는 경우나 혹은 상황에 따라 영상이나 이미지의 크기를 이 스케일로 조정을 해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영상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를 적절한 크기로 스케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모션의 스케일을 조정해서 모션 이펙트 프리셋을 만들어 두면 기존에 조정해 놓은 이 스케일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션의 스케일을 조정해서 프리셋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펙트에서 비디오 이펙트 디스톨트에 있는 트랜스폼, 요걸 적용해 줘서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트랜스폼에도 여기 스케일이 동일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스케일을 조정하면 좋은 게 아까 예로 들었던 이런 이미지를 먼저 스케일을 이렇게 49%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도 트랜스폼을 적용했을 때 스케일은 100이기 때문에 기존의 크기를 49%로 해 놓은 것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은 플레이 헤드를 이 클립의 앞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줄게요. 뭐 맨 앞에다 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키프레임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앞에서 살짝 띄워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을 한번 클릭을 해줘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보이시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이렇게 누르면 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됩니다. 기본 상태는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이 키프레임들이 좀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기에는 잘 안 보여서 적당히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스케일의 앞에 있는 스탑워치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 키프레임에서는 이 클립의 스케일이 100%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 우측 키를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3프레임 뒤로 이동시켜준 다음에 이번엔 수치를 1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줄 때 물론 빈 공간에 키프레임을 먼저 잡고 수치를 입력해도 되는데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곳에서 이 수치들을 바꾸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100이었다가 110이 되니까 3프레임에 걸쳐서 화면이 좀 커졌죠. 그리고 이제 원래 크기로 또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3프레임 정도를 가준 다음에 잘 안 보이니까 영역을 좀 넓혀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번에는 역시 키프레임을 찍지 않고 굳이 이걸 눌러서 찍지 않고 스케일 수치를 10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서 110%로 커졌다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서 볼까요? 오늘은 지난번 순간적으로 화면이 커졌다가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이 110%로 커지는 게 좀 너무 약한 것 같다, 좀 더 강렬하게 크기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10 대신에 115 혹은 120을 뭐 입력하시면 오늘은 이렇게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취향 따라 가시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커졌다 작아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혹은 너무 빠르다 하신 분들은, 만약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간격을 3프레임이 아니라 2프레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오늘은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3프레임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여전히 그런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되는 지점에 크기가 커지고, 또 하나 둘 셋 넷 되는 지점에서 돌아오는 걸로 하면 오늘은 지난번 이렇게 좀 천천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조정해 보세요. 저는 원래대로 하나 둘 셋 3프레임 하나 둘 셋 3프레임 간격, 그리고 크기는 100보다는 한 115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제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모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중간중간 회전까지 섞어주고 싶은 경우에는 스케일뿐만 아니라 이 로테이션을 함께 변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방금 잡은 이 3개의 키프레임들을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중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되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빡빡 눌러줍니다. 가끔 복사가 잘 안 되기도 해서 저는 컨트롤 C를 할 때는 항상 두세 번씩 연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사한 키프레임은 플레이헤드가 있는 지점에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하니까요. 적당히 떨어진 한 요 정도 지점에 플레이헤드를 옮긴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여기로도 복사가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엔 로테이션을 조금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의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의 스탑워치를 눌러줍니다. 그럼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죠? 로테이션이 지금은 0도, 회전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살짝 틀어줄 건데, 정확하게 1로 옮기려면 물론 키보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옮겨줄 수도 있지만 뭐 프레임 간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위에 있는 스케일에서 여기 Go to Next 키프레임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전 키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키프레임 있는 대로 이동한 상태에서 로테이션 값을 한 5도 정도 줘봅니다. 제가 5도만 한 이유는 이걸 한 10도 정도를 주면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빈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6도 정도만 해도 지금 여기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 5도 정도로 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 정도가 빈틈이 안 보이는 최대 각도 정도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확대를 115% 했을 때 5도인 거고, 예를 들어서 확대를 제가 120% 이렇게 더 당겨줬으면 5도가 아니라 뭐 한 7도? 7도도 약간 보이긴 하네요. 6도를 해도 안 보이죠, 120%일 때는. 하지만 이거를 115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빈틈이 보이니까 확대한 것에 맞춰서 적당한 로테이션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프레임을 찍어주기 위해서도 이 스케일에서 다음 키프레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로테이션 5도가 돼 있던 것을 0도로 해서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로테이션이 살짝 옆으로 회전이 되죠. 그랬다가 다시 작아지면서 원래 각도로 돌아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은 지난번 오디오 이렇게 해서 단순 크기 변화, 그리고 크기 변화와 회전이 같이 들어있는 모션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모션 블러를 좀 넣어줄 건데요. 물론 오늘은 지난번 뭐 이런 약간 블러가 없는 날것의 느낌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넣는 게 또 좋은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모션 블러를 프리미어에서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보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쉽게 지금 상태에서 여기 트랜스폼의 이 아래에 있는 Use Compositions 셔터 앵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열어볼까요? 보이시죠? Use Compositions 셔터 앵글, 요거를 풀어준 다음에, 디폴트로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걸 풀어준 다음에 그 밑에 셔터 앵글 값을 180 정도로 하면, 자, 오늘은 지난번 오디오 살짝 뿌얘진 거 보이시죠? 지금 뿌얘진 거 약간 느껴지세요? 이게 바로 트랜스폼 이펙트에서 아주 쉽게 모션 블러를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번 프리셋에서는 요걸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걸 사용하지 않고 프리셋을 만들려는 이유는요, 이 트랜스폼의 셔터 앵글 모션 블러가 버그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버그가 생기냐면 4K 영상을 1080p 시퀀스에서 편집하는 경우에 이걸 쓰게 되면 이 영상에다 쓰게 될 때 그런데요, 이게 프리뷰할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출력한 결과물에서는 약간 이 중심축이 어긋나서 비뚤어져 보이는 그런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4K 영상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유즈 컴포지션즈 셔터 앵글 요걸 풀고 수치 180 넣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만약 4K 영상을 촬영해서 뭐 1080p에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를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러를 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펙트는 비디오 이펙트 블러 앤 샤픈에 있는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할 거예요. 자, 가우시안 블러가 여기 적용이 됐죠. 여기를 좀 넓히고 좀 내려볼게요. 가우시안 블러에서 이 블러니스를 만져줄 건데요. 자, 똑같아요. 요 움직이는 키프레임 사이사이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자, 스케일을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정확하게 시작점의 키프레임에다 위치를 하고 나서 가우시안 블러의 블러니스의 스탑워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블러니스가 0일 때 그리고 스케일이 변하지 않았을 때랑 이렇게 키프레임이 맞아졌죠.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서 이번엔 여기에서 블러니스를 뭐 한 조금 너무 뿌연 것 같네요. 아까 그 모션 블러 줬을 때보다 너무 뿌연 것 같은 한 3 정도? 뭐 이건 취향 따라 가면 될 것 같아요. 4 정도 할까요? 그리고 나서 역시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이번엔 블러니스를 다시 0으로 원상복귀 시켜주면 이렇게 영상이 커지면서 살짝 뿌얘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 뿌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여기에서도 블러니스가 0일 때 키프레임 찍어주고 다음 키프레임에서 블러니스를 4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에서 블러니스를 0 이렇게 하면 커지면서 돌면서 살짝 뿌얘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효과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션 이펙트 자체는 다 만들었는데요, 간단하지만 이걸 매번 다시 만들긴 귀찮으니까요, 이걸 프리셋으로 만들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여기 트랜스폼 이펙트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러까지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요 사이 아무데나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세이브 프리셋이 보입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자, 이름은 뭐 두둠칫 모션 이펙트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고, 중요한 게 이 타입을 스케일이 아니라 앵커 투 인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클립의 맨 앞에서부터 내가 작업한 프레임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은 제 모션 프리셋 첫 번째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자, 여기 이펙트 창에서 프리셋을 열어보면 여기 보이세요? 두둠칫 모션 이펙트 이렇게 저장이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비트에 맞춰서 적용해 주느냐가 남았는데, 사실 이건 미리 만들어둔 프리셋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해서 한 방에 끝내거나 프리미어에서 자동으로 맞춰주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주는 것만큼은 그냥 직접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죠, 우리 편집이라는 게. 하지만 뭐 요령 같은 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참고할 만한 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음악의 비트를 파형을 보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이 배경음악 클립을 타임라인에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클립이 있는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우측에 보면 공간이 비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오디오 트랙의 높이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파형들이 잘 보이잖아요. 여기서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그러면 비트가 여기 둥, 두둠,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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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쪽에 맞춰서 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션을 주면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음원에 따라 비트의 파형이 지금 이 음원처럼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제법 많죠. 그리고 눈으로 박자를 맞춰주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고 직접 들리고 느껴지는 박자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디테일한 조정을 이제 이런 파형을 참고해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형을 눈으로 보는 거는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마커를 이용해서 비트를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비트에 어떤 타이밍을 쓸 건지를 속으로 가늠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느낌 오죠? 이렇게 비트에 맞춰서 뭐 고개를 까딱거리거나 뭐 발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그 비트를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는 이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마커를 이 음원 파일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음원 파일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키보드의 M 마커의 단축키죠. 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왼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음악을 플레이 주고 비트마다 M을 탁탁탁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 좀 더 크게 키워볼게요. 지금 비디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줄여놓고, 자, 여기 딱 요 파형이 맞는데 제가 박자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좀 보이죠. 마커가 뭐 여기는 대충 맞았는데 여기는 비트를 치는 데보다 뒤로 빠졌네요.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는 대충 맞았고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정확히 맞았고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면서 마커를 M을 눌러서 딱딱딱딱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디테일하게 파형을 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오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소스 패널에 오디오가 보이죠. 크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커들이 위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시작하자마자니까 이걸 마커를 클릭한 채로 한번 클릭해주고 이걸 움직이면 말도 안 돼. 프리미어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다시 켰습니다. 저장도 안 돼서 다시 했어요. 네, 프리미어가 그렇죠 뭐. 자, 어쨌든 네, 볼게요. 자, 여기 파형을 보면 비트가 강하게 펑펑펑펑펑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마커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 소스 패널에서는 라인까지 보이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올렸을 때도 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요걸 잡아서 이렇게 눈으로 요 파형에 맞춰서 마커를 움직여줘도 되고요. 지금 또 멈춘 건가? 설마? 진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고 프리미어가 그 이후로 한 4번인가 더 멈췄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 소스 패널에서 지금 여기 마커 위에 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제가 하면 지금 안 됩니다. 클릭을 한 채로 조정해서 마커 위치를 움직여 줄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클릭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프리미어가 멈춰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프리미어가 업데이트 되면은 특정 상황의 특정 기능에서 뭐 그게 제 컴퓨터에서만 국한될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매우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마커를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커를 지금 이게 물 빠진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을 살짝 하면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요거랑 지금 색깔이 약간 달라요. 얘가 약간 밝거든요. 얘를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를 눌러서 마커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또 완전 미쳤나봐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가 한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제가 계속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프리미어의 노여움을 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요 마커는 요걸 클릭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을 한 후에
눌러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클리어 셀렉티드 마커 혹은 올 마커에서 선택적으로 지우거나 모두 다 지우거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M키를 눌러서 잡아준 거를 눈으로 파형을 보면서 직접 조금씩 움직여서 정교하게 마커를 맞춰주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알려드립니다. 자, 마커를 제가 정확하게 잘 맞췄다고 치죠? 칩니다. 지금 딱 봐도 눈에 삐뚤빼뚤한 게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맞췄다고 치고, 자, 확대를 좀 해서 이제 프리셋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펙트의 프리셋 아래에 방금 만들었던 두둠칫 모션 이펙트 이게 있죠. 이거를 적용을 해주시는데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당연히 영상이 움직일 거니까 이 영상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을 봅니다. 좀 뭐 한 번에 안 뜨기만 해도 또 멈추는 건가 하고 경기가 일어나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영상에 지금 이런 방금 만들었던 두둠칫 모션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비트가 여기서부터 쿵 하고 그 다음은 여기죠. 제가 잘못 아까 뭔가 좀 쏘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일 큰 파형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냥 더 이상의 마커는 건드리지 않고 딱 여기가 대충 맞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아예 컷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리셋에서 다시 두둠칫 모션 이펙트를 영상에다가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에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위치에 지금 마커가 딱 있잖아요. 자, 마커를 해주면 좋은 게 이걸 이렇게 움직일 때 Shift 키를 누르고 딱 가면 탁 이렇게 스냅이 돼요. 착 Shift 키를 누른 채로 하면 그냥 가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Shift를 누르면 탁 스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마커에 잘 붙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커에 딱 붙였어요. 이 위치에 한번 툭탁 하고 이게 와줄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걸 조금 넓혀서 편하게 봐줄게요. 이 회전이 되는 애는 저는 4박자 중에 3번째 정도에만 섞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좀 이렇게 빼주고 지금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비트가 제일 탕 하고 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이 스케일이 제일 커진 이 가운데랑 맞아야 정확하게 박자가 맞겠죠. 그럼 이렇게 스케일과 가우시안 블루의 블러니스까지 있는 요 키프레임들을 다 다중 선택하신 후에 자, 요걸 여기다 이렇게 탁 붙여줍니다. 이것도 스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렇게 또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번 마커가 있는 데를 딱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요. 따다닥 눌러주고 컨트롤 V를 해주면 자,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있던 데서부터 요 키프레임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시 Shift를 누르고 다음 마커로 이동한 다음에 지금 이 키프레임에서 여기까지가 3개 차이잖아요. 앞으로 이동하기 위해 키보드 왼쪽 키를 하나 둘 3번 눌러주고 컨트롤 V. 복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선택해주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그러니까 원래 마커 위치는 여기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3프레임 차이가 나니까 키보드로 하나 둘 셋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이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둘 세 번째마다 이 회전을 섞어주기로 했었는데 이걸 썼네요. 이번엔 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중 선택해주고 키프레임들을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이 친구들을 이대로 움직여서 가져와 줍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면 됩니다. 빠르게 뭐 이게 익숙해지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 둘 셋 컨트롤 V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많이 어긋났네요. 자, 여기겠죠? 눈으로 보고 여기서 다시 컨트롤 V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비트에 맞춰서 영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회전도 가미되는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노가다 같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거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빨라집니다. 제가 아까 마커 때문에 프리미어가 다운되는 삽질만 안 했으면 좀 더 덜 아마추어스럽게 빨리 뚝딱뚝딱 만드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복하면서 작업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근사한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텍스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부금 비트에 맞춰 모션 효과를 적용해주는 오늘의 팁은 촥 하면 촥 되는 세련된 팁이라기보다는 좀 노가다스럽죠. 하지만 영상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노가다 그 자체 같은 거니까요. 힘들여서 노가다 하는 김에 이왕이면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하는 노가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더 멋진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힘내보죠. 화이팅! I want paradise, want sunshine.